명칭 변경을 통해서 가치가 상승이 된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요인이 아무래도 기대감이 되겠죠. 해서 지금 현재 이 변경이 되는 이런 어떤 단지, 이 아파트가 주변과의 어떤 연계가 잘 이루어지겠구나, 잘 녹아들어 있는 이러한 아파트, 부동산이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또 들 수 있기 때문에 가치 상승에 도움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이러한 요인들을 시청자님께서 잘 보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기대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감이라는 부분은 과거에는 이랬고 과거에는 뭐 이러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도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에, 미래에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바뀌면 좋겠다, 좋아지겠다, 이러한 기대감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나 현재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의 모습이 중요한 부분, 이러한 부분이 부동산의 가치를 좀 상승시킬 수 있는 이러한 요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대감과 연관이 되어 있는 이 부동산 시장을 또 보시게 된다면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좀 대표적인 이러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는 이러한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게 된다면 경쟁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라는 부분이 이제 또 어떤 부분을 보실 수가 있냐면, 한참 서울 수도권의 이 신도시가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대표적으로 또 부동산들이 공급이 된 부동산이 있다면 오피스텔과 약간 좀 흡사한 느낌의 이제 어떤 그 주택, 상업 지역에 들어가는 오피스텔 형식의 이 주택들이 또 많이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 주택들이 생긴 게 비슷한 게 이제 오피스텔과 좀 흡사하다 보니까 향후에는 좀 더 오피스텔보다 저렴하게 분양이 이루어져서 향후에는 좀 가치 상승에도 충분한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느낌으로 이제 이 주택들이 많이 또 보급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처음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경쟁력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러한 영향을 주게 되었지만, 어떤 장사, 가게를 이렇게 영위하시는 분들도 보시게 된다면 이 집이 정말 잘 되고 있으면 주변에까지도 흡사한 이러한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주택도 도시형 생활주택 또한도 이제 계속해서 주변에 여기가 이제 잘 나가니까 이 주변에 다 도시형 생활주택들이 폐곡하게 들어서게 되는, 해서 이 경쟁력이 좀 많이 이렇게 하향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오게 되면서 2014년도에 좀 도시형 생활주택의 어떤 피해가 이제 좀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처음에는 좀 독점에 비슷한 느낌으로 이러한 어떤 호재가 쫙 들어가게 되지만, 향후에는 또 경쟁성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흡사한 또 주택들이 들어서게 되면서 그 경쟁력이 많이 약화가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또 경쟁력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회비용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기회비용,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부동산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금을 부동산으로 투자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윤, 그리고 은행의 어떤 그 이자를 계산을 해봤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윤, 이 두 가지를 이제 좀 약간 이렇게 저울을 이렇게 딱 재시면서 부동산에 어떤 그 투자를 생각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특히나 저금리가 지금 한창 이렇게 도래를 하고 있을 때는 은행의 어떤 이 예금을 하는 것보다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이러한 어떤 가치 판단이 많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비용들, 뭐 이런 것 대표적인 사례를 보시게 된다면 어떤 제주도의 이 부동산 중에서도 그 수익형 부동산들, 수익이 달달이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러한 부동산을 이제 또 보시게 된다면 그 분양 사무소에 또 줄이 굉장히 많이 길어지게 되는 이러한 또 사례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단순히 이제 뭐 줄이 길다고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라
또 합리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수익성을 또 잘 따져보셔야겠죠. 해서 분양가와 그리고 수익률 전반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잘 따지셔서 나는 지금 현재 분양가가 높다 하더라도 향후에 나의 어떤 그 노후를 위해서 계속 꾸준하게 어떤 수익이 들어오는 이러한 부동산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수익형 부동산을 선택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계산을 좀 해보니까 타산이 좀 안 맞는 것 같다 하시면 이제 또 안 하시게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또 기회비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시게 된다면 정책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러한 정책 방향에 의해서 부동산의 시장이 굉장히 어떤 그 영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규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해서 청약 과열 지역,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 그리고 투기 지역 이러한 식으로 굉장히 그 부동산의 규제가 또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현재 이 자리가 재건축이 이루어진다, 혹은 재개발이 이루어진다, 혹은 어떤 그 지역의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통을 또 확충을 해준다, 이러한 어떤 이슈까지도 함께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 방향이 긍정적으로 지금 부동산 가치 상승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 그러한 방향인가, 혹은 좀 부동산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흘러가게끔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러한 방향인가, 이러한 부분도 이 부동산과 굉장히 밀접해어 있는, 가치 상승과 밀접해어 있는 이러한 요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외부 요인이 있습니다. 해서 이 외부 요인 같은 경우에는 또 저와 함께 시청자님께서 많이 이렇게 보셨던 그러한 내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로 이제 진행이 됐던 세종시, 그리고 혁신도시, 그리고 기업도시,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이 외부 요인의 대표적인 그러한 사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갑자기 인구가 쫙 빠져나가 버린다, 혹은 인구가 쫙 또 대규모로 이렇게 이전을 하신다, 이러한 부분들이 또 있을 거고, 그리고 기업들 갑자기 한전이라는 한국전력발전소가 또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삼성이라는 기업이 또 들어오게 되고 나가게 되고, 이러한 기업들의 이전, 이러한 부분도 이 외부 요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보셨던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의 이러한 요인들을 부동산에 잘 접목을 시킨다면 부동산 투자에 성공적인 그런 부동산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시청자님이 되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